요즘 SOC 인프라에 각종 사고가 많잖아요. 철도, 도로, 온수관, 그리고 뭐 항만, 산불 뭐 등등까지 해서 국민들 불안이 아주 큰데요. 이런 SOC 시설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ICT 기술이 융합 접목되면 안전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도 훨씬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C와 ICT 기술의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SOC ICT 관련돼서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과 저희가 SOC ICT를 추진할 때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C ICT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스마트 시티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이제 모두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서 글로벌하게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시 인구 자체가 한 5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국제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글로벌 도시 인구는 14년에 39억에서 63억까지 증가하게 되고 뭐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이제 새로운 도시 모델 같은 경우 필요하고 단순하게 이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산층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보다 더 많은 소비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도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도시 인프라를 공급하는 방식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가 아시아 쪽이랑 아프리카 쪽이 될 텐데요. 전체 필요한 비용의 굉장히 적은 규모만 정부에서 서포팅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이제 갖고 있는 문제가 SOC 자체가 만들어진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 낙후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인프라가 낙후돼 가지고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큰 문제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그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실용화가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반 인프라나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가상 공간에서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정된 재원 자체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인프라 시설들이 지역 단위로 조사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것 자체를 배분 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각각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센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인프라들의 현황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인프라 자체의 배분 자체를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셔도 생산활동 자체도 분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기 크게 발전소 짓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산화 과정들 같은 경우도 그게 매우 작은 규모들 자체까지도 다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게 최적화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도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도시 모델로서 이 SOC
ICT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UN 이코노믹스 쪽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보시면 선진국 자체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낙후되었지만 이미 존재하는 도시 기반 시설 이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개발도상국이라 해서 우리 옛날 인프라들부터 차곡차곡 구축을 안 하거든요. 이게 테크놀로지가 리핑 된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미 없기 때문에 구축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첨단화된 애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선진국 모두가 SOC ICT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해외에서도 좀 지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파트 하면서 SOC, ICT 두 개가 수명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 차이가 ICT 같은 경우 1년에서 한 5년 단위로 가져가는 거고, SOC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요즘 나오는 막 콘크리트 개발 막 이런 거, 그 강한 콘크리트 같은 거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뭐 한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SOC거든요. 그러면 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교체할 건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면서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또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SOC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수립하게 되면요, 실구축 들어가는 기간이 또 있거든요. 보통 2년 넘어 걸릴 때도 많고요. 그러면 사실 2년이란 기간은 SOC 파트에서 봤을 땐 그리 큰 시간이 아닌데, 변화 자체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ICT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OC ICT 융복합 할 때 계획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현재 있는 ICT 쪽을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때 이야기 나온 게 퓨처링이라는 이런 계획 기법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후를 앞단에 내다보는 ICT 계획을 하면서 SOC는 가져가는, 그러니까 계획 출발 단계에서 약간 차별점을 두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C ICT 균형적 보급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관련돼 가지고 국내 현황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어디랑 겹치냐면 인구 쇠퇴 안 하는 지역이랑 겹쳐요. 인구 쇠퇴하는 지역 쪽은 다 빠지고요. 각 지역, 특히 쇠퇴하는 지역들 자체에서는 필요한 것들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증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해요. 일단 ICT라는 애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미래 예측하는 거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실증이란 개념이 나오는 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이전처럼 저희가 막연하게 그 성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모든 스마트시티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거는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실증하는 형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 다음에 실증을 할 때 반드시 성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때 모니터링 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은 다 이게 최적화를 이뤄가거나 아니면은 비용 절감을 하거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서로 다른 분야 간 연계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기술 인프라 연계는 또 사실은 고민할 부분이 많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조직 간의 연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범부처, 그러니까 부처 간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실제 사업들을 해보니까 의외로 국내에 있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움직여서 실제 작동할 때는 이 공사들을 같이 묶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택지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다른 데서 못하고 오로지 LH랑 도시공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 가는 과정을 보면 전주 같은 데가 어디가 있냐면 저기 국토정보공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주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어요. 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있다 보니까 전기에너지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고, LH 같은 경우 세종시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사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융복합이라는 건 얘네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건데 각 저기 부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해외 가면 맨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항상 이거더라고요. 그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융복합과 저 데이터의 한 군데 통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보안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뭐 현재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보안 때문에 또 못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 SOC ICT 추진할 때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뭐 간단하게 저희 활동하면서 느꼈던 바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SOC ICT 융합 사업을 추진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 보면 이 투모로우라는 영화 자체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해류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전 지구가 빙하로 뒤덮는다,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고, 이거를 통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태풍의 피해 이런 부분이 엄청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건 물기둥이 엄청나게 이제 오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스펙타클해서 재밌게 봤는데, 이런 부분 다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진짜 어마라고 하는 태풍이 미국에 왔고, 이런 그림이 실제 리얼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의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태이고요. 아시겠지만 강진도 지금 불의 고리를 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일어났던 그 인도네시아 강진을 보면 몇천 명, 수천 명이 지금 사망을 하는 그러한 피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를 뭐로 보고 있냐면, 이제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 면에서 볼 때 기상이변이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더 그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강수량도 많아지고 있고, 집중호우의 빈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었던 부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청도 지방에 집중호우가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또 같은 기간에 가뭄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작년에 엄청난 한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 위험 요소로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SOC는 1700년, 1970년도, 1980년도 때 우리가 막 경기가 부양되면서 만들어졌던 SOC입니다. 이제는 30년 이상 돼서 노후화가 되고 있고,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30년 된 노후시설물들을 보면 지금 인프라 부분에 거의 14.9%고 2023년도 5년 후에는 21%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경우도 35%가 이미 30년 이상 됐다. 국도의 교량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집중화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1, 4호선에 있는 교량의 53%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50% 이상이 이미 30년이 노후가 됐고 있고 5년 후에는 70%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백석역 근처에 온수관 파열 사고로 보면 사망자 1명, 부상자 20명 요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방 온수가 공급 중단이 돼서 2,800가구가 강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 시설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의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수가 일어나서 토사가 유실이 되고 집안이 침하가 되고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되고 건물이 붕괴되고 결국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SOC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시설물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맞춰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설계인 경우에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아서 잘 맞고 있지 않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량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도 아주 덥고 아주 추운 그런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될 것인가?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여유도 없죠.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SOC 중에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센서 등을 먼저 달아서 감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그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확산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를 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평상시에도 유지 보수할 때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해서 예지 정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는데요.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비행기가 한 번 이륙할 때마다 0.5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운항 경로라든가 작동 방식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결함이 어디 있는지 예측해서 수리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결항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을 잠재적인 손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OC는 이런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직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한 SOC에 센서를 달아서 그걸 감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메인테넌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재난 발생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센싱의 도로나 교량이나 항만, 그 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센싱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빨리 디텍트할 수가 있습니다. 또 ICT 툴을 이용해서 드론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산사태라든가 뭐 불산이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오염됐을 때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이런 드론을 띄워서 재난 상황 정보를 파악이 된다면 도로 정보, 산사태 정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대피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상당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ICT 기술과 센싱 기술, IoT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런 빅데이터는 AI를 적용해서 재난지휘자들에게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재난지휘를 잘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재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재난지휘자들이 재난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적고 또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다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재난 지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재난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 부분은 박차를 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우리는 혁명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혁명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이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려면 특히 SOC 이 기반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처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그 위치를 점유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가장 valuable,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이미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경제적인 가치도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도 이미 예측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경제를 그 앞서 나가는 부분에 우리의 SOC 그 데이터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SOC와 ICT를 융합하는 그런 과제를 추진할 때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저는 3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SOC 중에 어떠한 곳에 그 센서와 ICT를 도입을 시킬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적인 부분과 모든 것들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선정 기준은 첫 번째로 SOC 시설 자체에 대한 위험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나 재난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이나 경제에 파급하는 영향도에 따라서 도입해야 될 SOC를 선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경제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 기술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위해서 사용되도록 자국의 이익을 위하도록 국제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업을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어떤 필요한 역량이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교과목은 이거와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들을 참여시켜서 그 인재들이 배출이 돼서 우리 국가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